네, 안녕하세요. 자, 25년도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기출해설 강의를 하러 온 방문각에서 지금 공직선거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시험 치고 바로 해설 강의 들을 것 같진 않고요. 혹시라도 이제 내년 그 7급이라든지 내년도 4월에 있을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직렬 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으실 건데요. 그래도 시험 보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보신다면 고생 많으셨고 합격을 기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목이 20일 날 시행된 우리 국가직 7급 시험에서의 공직선거법인데, 매년 제가 뭐 작년에 방문각에 와서부터 9급도 하고 7급도 하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그 강의입니다. 일단 자료 설명부터 드리면요, 두 가지가 나갑니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해설이라고 옆에 저의 간략한 총평과 함께 나가 있는 그 프린트 하나 하고, 지금 제가 한창 내년 9급 대비 문제풀이 강의를 한참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로로 된 공직선거법 10개년 기출분석표예요. 10개년이 넘는데요, 이 칸에 담을 수가 있는 그 맥스가 주글자 포인트 안 줄이고 10개년이라서 제가 원래 13년도부터니까 10개년이 훨씬 넘죠. 자, 여기에 올해 국가 7급이 7급 파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제 강의를, 기본 문제풀이 핵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오늘 올려드린 요 자료를 다운받으셔야 어제 그제 끝난 7급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기출문서표를 보시게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평을 간략하게 하고 바로 전체 문제를 자세하게 풀 1시간 정도 분량이 지금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세한 문제 해설은 문제풀이 강의 때 해드립니다. 제가 정규 커리큘럼 강의에서요. 자, 여러분, 기출분석표 말고 기출문제 해설 세로로 되어 있는 그 표지에 저에 대한 소개 우측에 보시면 총평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시험 보신 분들은 안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밖에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프린트 뽑아서 문제 분석하고 해설하는 거하고는 체감 난이도가 완전 달라요. 밖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쉽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더라도 작년보다 뭐 무조건 쉬웠으니까 올해 이런 거 없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25문제 푸실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고르시오라고 할 때는 지문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도 써놨지만 옳은 것은 그 고르는 문제에서는 작년 13문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표지에 보면 여기 말고 이 첫 번째 그 조문 문제부터 제가 띄워드렸는데, 여러분 표지에 보시면 총평 난이도는 중으로 하고 이제 가책형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24년도에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13문제입니다. 근데 올해는 8문제로 5문제나 적어요. 이거는 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유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시다시피 조문 판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문 플러스 판례 문제, 순수한 판례 문제는 3문제 정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찌됐건 제 객관적으로 시험장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작년보다는 한두 문제 정도는 올해가 조금 쉬웠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쉬웠다는 뜻 아니에요. 올해도 우리는 100점 방지용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총평 안에서도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조문이에요. 조문. 그 중에서도 역시 50% 이상이 반복된 조문 기출입니다. 50% 이상이 똑같이 나오는 조문도 많아요. 올해 9급에 나왔던 조문 문제 똑같은 문제도 있고, 작년 7급에 나왔던 조문 문제 똑같은 조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0% 이상 더 잡을 수 있는데요. 60%라고 해도 됩니다. 이 조문이 그대로 출제입니다. 조금 변형 또는 그대로 조금 변형. 제가 이제 최근 기출의 트렌드도 말씀드릴 건데요. 반 이상이 거의 13문제 이상이 기출 문제만 보셨으면은 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언급해 드린 정도는 조금 이제 난이도 조금 있게 문제를 냈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여전히 우리가 준비했던 개정법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5번, 23번 예를 들었고, 여러분 피선거권 문제가 제가 지금 한창 정규 커리에서 우리 방문각에서 지금 현장 강의 때 그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피선거권 문제 쪽이 끝났거든요. 그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2번 문제는 아주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피선거권 계산하는 이제 날짜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아주 어렵지 않게 출제돼서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는 9급과 7급이 문항수가 9급은 20문항이고 7급은 25문항이다 보니 조금 차이는 있어요. 당연히 9급보다는 7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조문과 판례 문제, 이렇게 조문하고 판례 지문이 섞여 있는 거, 이것도 몇 문제 돼요. 제가 이제 학원에 올려드린, 오늘 자료로 드린 거 말고 시험 끝나자마자 학원을 통해서 올려드린 총평에는 조문 판례 문제 몇 문제, 순수한 판례 문제 3문제거든요. 순수한 판례로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거, 뭐 8번, 22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자, 이 순수한 판례 문제는 3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저희가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파란색은 현재 사용 중인 칠판이고요. 이번 이 기출문제 25문항에 곱하기 4, 100지문을 다 끼워서 오늘 출판사로 제가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10월 추석 지나고 8판, 내년 대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파란색 이후에 치러진 24년 국가 7급, 올해 국가 9급, 이번 거 이렇게 3개 묶음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물론 그 사이에 개정법, 타직렬, 판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해서 신판이 이제 나오면 그걸로 문제풀이 중간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작하는 심화학습에는 그 개정판을 위주로 이제 보충 문제와 함께 마지막 피치를 달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례 문제 3문제에서 크게 보면 한 문제 정도는 틀리셔도 돼요. 조문만 다 하셨으면 그대로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잡을게요. 92점 정도 맞으시면 고득점이라고 올해는 볼 수 있습니다. 2개 정도는 판례에서 이 작은 책 안에서 다 나왔는데 한 문제가 2지문이 우리 책에 없는 거,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나도 물론 우리가 조문집에는 없지만 맞출 수는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그건 억지고 판례에서 하나, 조문에서 하나 해가지고 한두 개는 충분히 틀리셔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조문 문제 중에 그 어렵게 준용 조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올해는 요 정도, 작년에는 88점 맞아도 고득점이에요. 작년 7급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판례도 많았고요. 근데 올해는 이 판례 문제랑 여기에 섞인 판례 지문이 대부분이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이도를 작년에는 중상으로 잡아드렸거든요. 요렇게 요 기출 난이도 평에. 근데 올해는 요 상자를 제가 뺀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22, 23 이런 연도에 비해서도 무조건 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 총평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내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강의를 보실 텐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 해설, 좌측에는 이번에 그 문제가 좌측에 실려 있고 우측에는 해설이 실려 있는데, 그 해설에는
기출 문제 표시가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제 조문집에 있는 거를 조문을 옮겨서 해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나하나 언제 붙이고 있었겠어요. 자, 여러분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모든 문제에다가 뭐 난이도 중, 난이도 하, 난이도 상 이렇게 할 거는 아닌데 여러분 이 1번 이 문제는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쉬운 편에 속하는 그 한 두세 개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업에 제가 항상 읍면동 사무소는 제외라는 읍면동 사무소는 이제 조문에 보면 제외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조문에 이 대표적인 첫 번째 조문이 이 6조 관련된 선거권 행사 조문이에요. 그래서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하고 각급 선관위는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6조 2항을 보시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놓고 여기다가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답인 이유는 왜 쉽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읍면동 선관위 포함하느냐 제외하고냐. 그래서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하고는으로 나왔으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3, 4 중에 쉬운 조문들로 되어 있는데 총론 앞부분 파트에서 근데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는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3번 지문에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피고용된 사람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저 기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려라.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저 숫자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거. 2번과 4번은 너무 뻔한 지문입니다. 쉬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 긴장 풀라고 교수님께서 배려하신 문제 같아요. 대표적으로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지문들을 이번에 연습했거든요. 선거권 없는 자, 피선거권 없는 자.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지문 문제들이 저희한테는 여러분들이 보신 뭐 기출 문제집이든 제 책이든 다 들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 문제는 피선거권 없는 사람만 모두 고르라 해놓고 문제지를 보니까 두 개씩 줬습니다. A, B, A, C, B, D, C, D.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고 두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피선거권 없는 조문, 대표적인 조문이 뭡니까? 19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강의 듣는 동안만큼은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는 조문집에다가 또는 이 강의를 들을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개정판이 나왔다. 10월에 무조건 나와요. 제가 이번 주말을 오롯이 강의 준비, 이 프린트 준비, 그다음에 요 우리 개정판 준비하면서 이틀을 꼬박 제가 거의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추석 지나고 책이 빨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정말 빨리 넘기려고 어제 밤 9시 반경 대표님이 쉬고 있는데도 그냥 넘겨버렸어요. 어제부터라도 작업하시라고. 자, 여러분 그동안 쌓인 추록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빨리 팔판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문집. 기본서는 아닙니다. 기본서는 조문 개정 안 해요. 이번에 조문집만 개정해도 충분합니다.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게 조문집이라서 그래요. 조문집만 암기하시잖아요. 올해도 한 개는 그냥 틀려버리시고 97.5 정도 맞으실 수 있으시겠다. 여기 지금 보니까 92점 잘못 썼네. 92점 맞죠? 25문제니까 두 개 틀리면 착각했습니다. 40문제로. 자, 여러분 이 피선거권 없는 자를 묻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벌집 지자라는 여러분 이게 이제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책에 조문집 4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문집 다 누구나 구매하실 텐데요. 그 조문집에 보면 선거범 등에 해당하느냐, 국회 회의방해죄에 해당하느냐,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후 두 개는 피선거권 문제예요. 여기 있습니다. 피선거권 문제.
그리고 선거범 등에 해당하는 맨 위에 칸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집 G자로 암기를 하면서 100만 원의 5년 확정인지 500만 원의 5년 확정인지 등 해가지고 이걸 시험장에서 머릿속으로 끄집어내서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피선거권 없는 사람을 고르는데 A는 지문을 보시면 사기죄를 범해서 선거일 한 달 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사기죄이기 때문에 둘 다 일반범입니다. 아까 말한 선거범 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조 1항 3호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설에 있다시피 18조 1항 그 2호는 우리 19조 1호에서 준용도 하고 있지 않아서 뭐 집행유예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범에 해당하고, 저렇게 해서 집행유예자를 피선거권에서는 선거범 말고는 집행유예자가 들어왔어도 피선거권 없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선거권 없는 사람 일단 A, 너 피선거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절도죄로 징역 10월이니까 여기 사기죄나 똑같아요. 여기도 일반범이란 얘기예요. 특가법상 술해죄, 형법상 술해죄, 정치자금법 등 이런 범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범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범이든 뭐든 형이 실효되었답니다. 형이 실효되었으니까 이게 선거범 등 3호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는 피선거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자고, 없는 자의 X예요. 없는 자. 여기는 있는 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C와 D는 조금 전에 아까 뭐 봤어요? 국회 회의방해죄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는 700이에요? C. 여러분, C는 700이야. D는 벌금 300이에요. 500만 원 이상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5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선거권 없는 자는 C입니다. 얘는 있고요. 그래서 B와 D는 있고 A와 C는 선거권이 없어서 답이 2번인 겁니다. 조금 쉽게 내줬어요. 우리 그 관연도 기출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구성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선거권, 선거권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현장 강의 때 수목을 문풀 방문각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 이제 씩 웃을 겁니다. 그때 연습했던 문제가 훨씬 어렵거든요. 내년 9급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내년 9급에는 이번에 피선거권 나왔으니까 선거권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조문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냈다고 치면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제가 아주 자세히 이걸 암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만 암기하면 이번 같은 문제는 나와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피한다고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걸 암기했으면 억울해서라도 이 문제가 나와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암기 안 하고 여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꼭 나오잖아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 3번이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된 늘 나오는 파트의 문제인데요. 여기와 관련돼서 답은 조금 쉬웠을지라도 나머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매일 제가 강조드리는데 문제에서 옳은 것은 고른 문제를 고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고 나중에 OMR 마킹 하실 때 한 번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왜? 잘 풀었어. 뭐 X, O, X, X, X 잘 풀으셨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O나 X를 잘못 기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발표 때까지 잠 못 잡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공부 안 해서 틀리면 그거는 잠을 못 자는 유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 풀어놓고 마킹 실수라든지 어처구니 없이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OX, OX는 잘 표시해서 맞췄는데 문제를 잘못 읽었다. 그러면은 발표 때까지 한 문제 정도로 커트라인에서 걸려 있으신 분들 있죠? 합격 시스템에다 집어넣었더니 이번에 몇 점이라더라. 한두 문제만 더 맞췄으면 잠 편히 잘 수 있는 사람들 발표 때까지 잠 못 잡니다.
정말 피가 말리는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동그라미나 여러분들만의 뭐 네모도 상관없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도형으로 별을 표시해도 되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적 평이한 조문 문제도 있지만 이 3번 지문처럼 일단 옳은 지문이니까 지금 다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당내 경선 첫 번째 조문에서 대표적으로 그 예전 이인재 국회의원 방지법이라고 자기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놓고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당내 A당 그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해서 그 당시 다른 상대당으로 가가지고 철새 정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신 그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때문에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자기가 탈락해가지고 다른 당에 간다? 이제는 그런 거 용납 안 해줍니다. 그게 이 1항에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시는 57조의 2항의 본문 규정이에요. 원래는 안 돼요. 본문에서 탈당해가지고 다른 당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랑 같이 경선한 사람이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그 사람이 당적을 이탈해버렸어. 여러분 이번 사태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 안 생기라는 법도 없어요. 자기 당의 경선 대통령 후보자를 뽑아놓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꿰차는 엉터리 같은 변경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이 조문이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별것도 아닌 세상이 아니야. 지금 헌법도 고쳐야 될 판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억울하게 이 사람 저자 때문에 저자가 범죄인이라면 저 범죄인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러하다가 틀렸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갈 수 있다. 이걸 써놓은 게 요 조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해설지에다가 제가 그 2호만 제가 써드린 거예요. 정답.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번이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 3번 같은 건 실제 시험장에서는 쉬운 그 지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1번과 3번, 4번이 헷갈리게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2번이 눈에 확 들어와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험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 지문을 몰라도 한 개가 내가 확실히 아는 거야. 그러면은 세 지문을 안 배워서 몰랐든 그 책에 없어서 내가 몰랐든 모를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그렇더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포기는 배추 될 때나 쓰는 게 그 이유가 이렇게 내가 아는 게 답으로 딱 보일 수 있는 게 시험이거든요. 네 개를 정확하게 알아서 푸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시험 종 쳐가지고 손 내리세요 할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3번 보세요. 3번은요. 다시 한번 그 3번의 해설지를 보시면 57조의 5 1항입니다. 여기는 이 3번 지문은 당내 경선 조문이 많잖아요. 57조의 2부터. 그래서 여기는 57조의 5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해설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설지에다가. 보통은 그냥 조문 박스만 해놓고 밑줄만 쳐드려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는데 3번은 하나 맹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맹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도 틀렸는데 안에를 또 꼬아냅니다. 여기에 단서에 하나 뭐가 있거든요. 자, 그 단서를 보시면 해설지에 57조의 5 1항 단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이제 원래 안 되는데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 해설지에 57조의 5 해설지에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고칠게요. 57조의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제가 이거 검토를 어제 오늘 3번을 했거든요. 자,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OX 틀린 건 없을 거고 57조의 5는 당원 등 매수 금지입니다. 여러분 해설지에
그 57조의 5 옆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당원 등 매수 금지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원 등 매수 금지. 자, 그렇게 그 문구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매수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공해가지고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수할 수 등 해가지고 매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다시 이 구조랑 똑같이 여기서도 단서에서 할 수 있는 문구를 보십시오. 다만 중선이 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제공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앙선거관리 규칙이 정하는 이 의례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면은 이 끝에를 없다라고 해도 틀렸죠. 이제 뭐 이걸 이해하셔야 돼. 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건 이번 시험 문제 정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음번에 시험에 나왔을 때 내년 9급이든 내년 7급이든 다음번 시험에 나왔을 때는 똑같이 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비틀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때 이거를 똑같이 안 내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은 틀립니다. 왜?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착각하기 딱 좋아. 그런데 포함하여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려요. 이거는 단서니까 여기로 와야 되잖아.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해설은 자기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맞았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건 초등학생도 안 해요. 그건 문제를 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한번 공부한 거 자기를 시험해 보려고 사이트 사이버 들어가서 문제 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뽑아가지고 시간 재서 푸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해설 제 거 보시기 전에 다 보고 나 맞았네 틀렸네 해놓고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맞은 것 중에도 내가 모르는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 하나 그 해설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시쳇말로 씹어 드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이걸 고쳐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린 거예요. 설령 요 끝에를 없다로 맞게 했어도 틀려 있어요. 왜? 여기 포함하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코멘트에 있는 문장이니까 안 헷갈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건 이번 시험 문제 OX 하나를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 밑에 지문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매번 내는 건데 이의제기할 때, 이 효력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때 이거는 기출이 여러 번 됐던 거예요. 해설지만 보셔도 한 번만 볼까요? 이게 중선위에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당의 정당에 하는 건데요. 해설지에 이 지문이 국가 9급 14, 19, 국가 7급 13, 15, 21 올해 것까지 제가 표시해 드렸잖아요. 해설지에다가 25. 엄청 많이 나왔죠? 이 간단한 조문이. 이런 거는 주느라고. 근데 이제 나머지 두 지문이 정답 지문도 조금 쉬웠고 나머지 두 지문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처음이니까 제가 띄워놨는데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띄워놓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가 또 난이도하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이 아량을 베푸시는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표를 내워요. 대통령 선거에서 5 이상의 시도로 나누어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 왜요? 7,000인 이하. 3,500인 이상 7,000인 이하. 너무 많이 추천받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받아도 안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근데 대통령 선거만 무소속 후보자 추천 서명 받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쭉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통령 선거는 서울에서만 자기 지인들 많은 데서만 다 받으면 어떻게? 골고루 지지도를 받으라는 뜻으로 5 이상 시도에 나누어서 그것도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그래서 여기 700인 이상 명으로 해가지고 3,500부터 6,000인 이하로 아까 7,000명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인데 3개 이상의 시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5 이상의 시도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 3개는 비교적 쉬운 이 지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같은 지문을
1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마다 코멘트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틀린 게 2, 3, 4를 시험장에서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간 세이브하면 뭐가 좋아요? 영어, 국어 시간 많이 걸리는 데에다가 문제 풀이 시간이 할애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1번이 수업을 1년 들으신 분들은 1번이 저처럼 이렇게 눈에 확 보여요. 1번이 100% 답인데 왜 여기를 시험장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읽고 해서 해설도 보시면서 이거 조금 비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인데요. 4번은 그럴 지문이 없어요. 기존에 나왔던 그런 대표적인 것들로만 쭉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 4번 같은 데에서 시간을 아끼시라.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올해 시험이 안 되셔갖고 뭐 내년에 다시 한번 보신다든지 아니면 쭉 이어서 지금 내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머지 지문도 제가 지금 해설 강의 이 1시간에 다 못 다루는 이런 것들은 한 지문 한 지문 전부 다 해설지 통해서 조문집으로 반드시 거기다가 이제 표시도 해두시고, 물론 그 표시된 게 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책 나올 때까지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5번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올해 국가 9급이나 작년 7급은 기타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타금은 조금 쉽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타금은 일단은 우리 원래 기타금 납부 조항과 기타금 반환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납부 조항이 있고 반환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쓰지도 않아요. 시간 아까워서. 자, 대통령부터 말해보세요 라고 앞에다가 제가 쭉 던져주면 대통령의 대자가 나오면 바로 3억 딱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의 대 하면. 그리고선 그 지역구 국회 하면은 1,500 딱 나오고 비례대표 500, 광역단체장 5,000, 기초단체장 1,000, 광역의원 300, 기초의원 200. 그래야 뭐 곱하기 2분의 1을 하든 10분의 1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애워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원래 있던 거에 납부와 반환해서 각각 납부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분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등 분들 정계 진출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타금을 3억이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50%만 내면 돼요. 50%만 납부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으니 29세 이하입니다. 29세 이하. 자, 그 다음에 납부해서 100분의 70만 내는 분들이 있어요. 39세 이하입니다. 29세 이하니까 30세부터 39세 이하. 여기는 18세부터니까 피선거권 대통령 빼고. 자, 여러분, 여기에는 장애인분들하고 39세 이하로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39세 이하. 이렇게. 자, 이분들은 원래는 당선 사망 100분의 15% 이상을 얻어야 전액 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면 100분의 10 이상만, 이분들은 원래 일반인이라면 100분의 당선이나 사망이나 100분의 15 이상, 15% 이상을 얻어야 전액을 돌려주는데 자기가 납부한 거에 전액을. 근데 이분들은 100분의 10만 넘어도 원래는 반액인데 이분들은 전액입니다. 자, 이런 걸 글로 써놓은 것을 문제로 낸 거예요. 전액. 여러분, 그래서 이 5번은, 이 기타금 문제는 1번, 2번, 3번 이 조문 문제를 풀고 계셨던 분들은 억울하셨을 겁니다. 왜요? 답은 4번 판례 쉬운 걸로 냈어요. 1, 2, 3번은 조문집이든 해설지든 읽어보시면 이걸 풀어서 여기다 써놓은 거야. 누구는 100분의 50 이렇게 써놨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10% 100분의 5 이러면은 얼마 이런 거 써놓은 것 뿐인데, 여러분 4번 판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강조드렸나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1, 2, 3번을 혹시 몰랐다고 칠게요. 근데 답이 얼마나 쉽냐면, 해설지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답이 얼마나 쉬운 거냐면, 두 번에 걸친 헌법 불합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지방자치단체장 이 선거 말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 탈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내 경선하기 전에 서류 심사에서 당내 경선에 나갈 사람을 한 10명이 신청해 갖고 5명만 당내 경선으로 내보내서 그 당내 경선에서 이 최종 승자가 후보로 되는 거잖아요. 그 전 단계, 이걸 공천 심사라고 그래요. 컷오프 탈락. 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탁금을 안 돌려줘. 이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네요. 재산권 침해로 이자들의 기탁금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 사람들의. 그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저자들도 돌려주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2차 헌법 불합치가 왜 나오느냐? 이거는 제가 헌법 전공자로서 헌법을 더 메인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사실 제가 원래 이제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8년 넘게 이제 전문가가 됐고 여러분들 덕분에. 자,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갖고 이제 이 사람들 돈 돌려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부칙에서 사족을 답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야. 최초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4번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계류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지방선거거든요. 지자체장. 이 사람들은 이 부칙 때문에 여전히 못 받아 돈을. 이게 2차 불합치예요. 이게 1차 헌법 불합치고 얘가 1차 헌법 불합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에서도 단골 문제예요. 두 번의 헌법 불합치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조금 열을 올린 게 3개를 몰랐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지자체장 선거 두 번째 판례를 묻고 있다는 건 어떤 표지라고? 여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기는 지자체장 선거. 지자체장 선거, 아, 요 두 번째 판례를 묻고 있구나. 공천심사 탈락도 키워드 나와 있죠? 끝에 보세요.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1, 2, 3번에 페이크를 주고 4번에다가 여러분들을 이제 쉬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코멘트 총평에다가 이걸 언급해 드린 거예요. 물론 이거에 의해서 공선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바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쁘든 반환이든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은 없어. 그런데 제 말은 4번이 눈에 확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 긴 거 안 읽고 영어 2문제 3문제는 더 풀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뒤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도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한 문제로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기타급 문제도 결과론적으로는 쉬운 문제라는 거. 여러분, 그대로 제가 이제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띄워서 하면 기출해설 강의 뭐 2-3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약 조절하려고 어떤 건 화면에 안 띄웠으니 6번은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도 허망한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와 똑같이 공직선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것처럼 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도 머릿속에 공각기동대를 좋아하지 간통선장. 우리는 두 문자도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따드리는 거 필기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그랬다가 6번도 3번을 보니까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끝에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경선운동 판례도 있고 이 선거운동 금지 판례도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번에 24년도에 그걸 몽땅 이제는 뭐 무슨 공단 뭐 이런 거 나누지도 말고 그냥 이거를 통째로 날려버린 게 24년 1월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3번 판례입니다. 그런데 또 조문은 다 맞게 넣어놓고 요 3번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는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판례인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실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저희 책의 판례가 기출 안 된 것도 제가 나올 것 같아서 관련 판례로 실어 놓은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설지에다가 그 판례 페이지 표시까지 해드렸어요. 물론 안 나온 두 지문은 제가 표시를 안 해드렸고요.
자, 우리 앞쪽에서 각종 위원회 또는 정정보도 등과 관련돼서 안 나올 수가 없죠. 그게 7번입니다. 7번으로 넘기시면 여기도 옳은 것은 고르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는 답도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쉽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5번 지문에 그 판례를 우리 책에 미리 넣어놨다고 한번 보여드리는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다가 적중자도 이제 개정판에 붙여놨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다고요. 자, 인터넷 언론사의 정정 보도 등에 대한, 그러면 자동으로 옳은 것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공직선거법은 숙명이 뭐라고요? 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공직선거법은 숫자는 헌법도 있잖아요. 가끔 숫자를 바꾸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우리의 이 물과 공기와 같은 거야. 이게 안 나오면 공직선거법이 아니야. 여러분,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3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에요. 해설 보시다시피 둘 다 10일입니다. 10일. 10일이네, 10일이네. 이걸 암기하기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세로 필기노트, 가로 필기노트 만들어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거, 모든 숫자에는 녹색 형광펜, 녹색 화이트, 그 녹색 볼펜 이렇게 해가지고 일관되게 색깔을 같은 걸로 칠해놔야 돼. 여러분, 그런데 애운 거에다 칠하지 마세요. 그거는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울긋불긋해지면 안 좋아. 안 애워지고 끝까지 괴롭히는 거에다가 녹색으로 일관되게 쭉 치시고 시험 전날 또는 시험날 아침에도 빠르게 한번 보셔야지. 저런 것들 안 애워진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다음 지문. 이게 이제 암기하기 힘든 그 각종 위원회 파트라서 제가 대표적으로 필기노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은 이 3번, 4번 지문에서도 답이 3번이고, 여러분,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 조문집에는 즉시 뭐뭐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들이 많습니다. 즉시 뭐뭐를 하라. 그런데 옛날에는 3일을 뭐 숫자를 아까처럼 30일, 20일을 뭐 10일 이렇게 바꾸는 게 트렌드였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답은 즉시잖아요. 이 즉시를 이렇게 뭐 3일이네, 5일이네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쓴다. 이런 게 조금 최근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올 때는 항상 이런 형태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자, 여러분 8번도 해설지를 다이렉트로 봐주세요. 후보자 등록도 늘 나오는 파트입니다. 후보자 등록 파트도. 거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따로 읽지 않아요. 옳은 거에만 제가 한번 딱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여기도 그 해설해드린 조문 그대로 나왔는데 4번이 이게 원래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었어요. 4번 읽어볼게요. 8번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관위는 지체 없이 땡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관할선관위입니다. 원래 나오는 패턴이에요. 뭐 시도선관위는 이라고 했는데 관할선관위는 이라고 했는데 시도선관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할선관위지 중앙선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늘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50%에 해당하는 패턴입니다. 9번도 다이렉트로 봐주세요. 9번은 제가 왜 난이도 하로 했냐면 9번은 이제 조문집을 보시면 정당 후보자가 나오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자 중에 대통령 선거만 정당 후보자고 나머지는 전부 후보자라고 조문 자체가 어려워서 표로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 총평에 그 올라가 있는 거는 이 9번은 잘못 올라가 있는 거고요. 이 9번이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3번을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틀렸습니다. 정당은이 아니고 해설지 보시다시피 정당이 아니고 후보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놓고 10번은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또 왜 이걸 띄웠을까요? 동그라미 치려고 띄운 거예요. 1년 내내 해도 습관이 안 들더라고 이게. 나중에 진짜 잠 못 잔다니까요. 여러분들 당해보시면 당하기 전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번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낸 겁니다. 조문들을 조금씩 꽈. 물론 이렇게 숫자만 바꾼 것도 들어와 있긴 해요. 근데 조문을 좀 꼽니다. 1번 어떻게 꽈나 잘 보세요. 바로 세울 총은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이렇게 맞게 해주고 뒤에다가 사족을 붙여.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회의 등입니다. 회의 등. 얘도 못해요. 얘도. 그래서 이런 패턴 좋아하신다. 여러분 요 2번은 25인으로 만든 우리 책에 있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더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번에도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쉽게 내버렸어요. 25인으로 바꾸게 만든 그 헌법재판소 판례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그게 나올 겁니다. 3번 왜 틀렸습니까? 읽어볼까요?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즈음에서는 반상회, 친목회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없어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4번 시험장에서 안 읽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거 벽보도 늘 하던 게 나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수업 중에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대충 하신 분들이 제가 어떻게 따드린 거예요 이거를. 이거 안 해놓고 어떻게 문제를 맞출 겁니까? 자, 백종원을 생각하라고 해서 백종원 하면은 역전우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오예요. 오뎅이라고, 읍면동에 오뎅이라고. 그 오뎅에 면도 들어가 있어. 오뎅 그 국물에 면도. 그래서 여기가 500이야. 그러면은 500, 100, 250 중에 하나는 250이겠네. 그럼 여기가 당연히 250이겠지. 이렇게 해서 백종원의 면에는 오뎅이 들어가 있다. 뭐야 이거? 동에는 250, 면에는 500.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문자도 이제 뒤에도 두 문자 관련된 것들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평소에 제가 해드린 걸로 암기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다. 여러분 제가 이제 햄버거를 드실 때 세트로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콜라랑 햄버거랑. 그래서 얘가 숫자면 이 앞에 있는 이 햄버거랑 같이 해서 요 앞에 있는 문구까지 같이. 그래서 맨날 이것만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 시험장 가가지고 숫자 틀렸나? 숫자 맞는데 11 맞는데 정답 골랐어. 예를 들어 그랬더니 시험장 끝나고 나왔더니 채점을 했는데 맞았다고 생각한 게 틀린 거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선거일 전 아니고요. 선거기간 개시일 전입니다. 우리 공선법이 어려운 게 숫자도 어려운데 이 숫자 앞에 있는 거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합격할 때까지는 햄버거도 세트로 드셔라. 제로콜라 있잖아요 여러분. 제로콜라 누가 그러던데 제로콜라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아무튼 뭐 그러면 그런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뭐는 살 안 쪄 그러면 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살쪄. 그건 그렇겠지. 적당히 먹어야. 자, 기존에 안 나왔던 것 중에 어렵게 냈던 게 물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11번을 띄워놓은 이유는 뭘까요? 옳은 거 동그라미 안 친 것 때문에? 아니에요. 나머지 3개를 시험장에서 내가 속았어. 나머지 3개를. 그런데 이걸 조문집 보시는 사람 제가 여기다가 따옴표까지 쳐드렸단 말이에요. 문제도 내고 선거법보 그 소유자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라. 지 맘대로 붙이지 말고 미리 협의하라고. 할 수 있다? 예, 지문까지 만들어드린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시험장에서 속을 수는 있어.
이번 여기처럼 이렇게 해당 선거구 아니에요. 상급 선거 아니고 선관인데 해당 선거구로. 자, 여러분 직근 상급의 상급이에요. 해설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그 조문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11번도 대표적으로 그 문제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어려운데 답은 쉬운 거. 여러분 12번도 1번에서 거저 주는 문제. 여러분 주어도 안 하는 거 집에 와서 방문 판매로 하면 그걸 사겠습니까? 방문 판매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방문 판매를 포함한 대표적인 주는 문제, 벌써 주는 문제 4개는 풀었네요. 거저 맞추는 문제를 주는 문제라고 표현 드리는 겁니다. 자, 13번을 보시면 그 프린트로 보시면 여러분 13번도 선거 비용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제가 멋진 두 문자를 따드렸어요. 선거 비용으로 포함하지 아니한 거, 비정기, 기아차, 자녀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두 문자를 따드린 겁니다. 그런 13번 같은 것이 공직선거법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숙제예요. 암기했으면 맞추고 암기 못했으면 못 맞추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는 해설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연달아서 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난 게 14번, 15번입니다. 특히 제가 100점 방지용으로 꼽고 있는 게 14번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준용 조문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고 복잡해요. 자, 이것도 대표적으로 여기서 못 끊었으면 이제 준용 조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 14번 해설을 보세요. 제가 그 해설지 조문 박스 밑에다가 준용되는 조문까지 189조를 깔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1번은 비례 지방의원 선거 배분할 때 숫자 있죠? 그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제가 쉽게 해드렸잖아. 지역구 우리 지역구란다. 자, 국회의원하고 비례의석 할당할 때 지방의원 여기가 3%, 그다음에 여기가 5석, 그다음에 여기가 5%, 지역구에서는 지방의원에서는 석 없다. 그래서 이걸 못 외우면 5만 석 만자 넣어가지고 5만 석 3석인가 5%인가 헷갈리면 여기를 5만 석으로 암기하시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어. 자, 제목이 비례로 나왔어. 5% 맞잖아요. 여기는 1번은 그래서 쉬운 거예요. 2번은 후단이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2번은 그동안에 안 나왔던 거예요. 2번에다가 별표를 3개를 쳐두세요. 그래서 저 조문은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도 저 2번은 평소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2번을 알고 찍은 사람은 별로 없어. 여러분 14번은 틀리실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왜? 3번, 4번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1번 빼고 다 어려워요, 지금 지문이. 근데 1번만 알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 2번을 알던지 3, 4번을 알아야 돼. 이 두 지문이 준용 조문입니다. 비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온 조문을 지방의원 결정 공고 통지에서 준용해서 만든 문제예요. 여러분 100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14번. 혹시 틀리셨어도 서운해 억울해하지 마세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14번. 맞출 수는 있어요. 조문을 암기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비를 베풀어 드려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15번도 늘 나오던 그 파트에서 나온 건데요. 15번은 이제 대통령 빼고는 여러분 대통령 빼고는 무투표 당선이 인정됩니다. 대통령은 후보자가 한 명 있어도 너무나 중요한 조문이 있죠. 선거 거쳐 총수의 3분의 1을 득표해야 됩니다. 그냥 시켜주지 않아요. 대통령은. 자, 그런데 나머지 어디를 누가 준용해요? 국회의원 조문을 지자체장에서 준용하고 지방의원은 따로 있고 무투표 당선이. 자, 그래서 여기도 이 1번이 이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 옳은 거.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그려드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후보자가 한 명이 될 때 후보자 등록 마감 선거 투표를 선거기간 개시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명일 때 무투표 당선 인정되는데 그것도 대통령 선거는 무투표 당선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무투표 당선 조문에 이건 없어요. 대통령 선거도 무투표 당선 인정 안 해주고 비례국회의원 선거도 무투표 당선 인정해주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틀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은 또 대표적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단어 문구 바꾸기.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아닙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선거일입니다. 선거일. 그리고 무투표 당선할 수 있게 한 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어요. 이것도 소거법으로 문제 푸는 대표적인 거고요. 자, 16번 조문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두 문자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의 들으시면 국외 시집 중선이라는 두 문자를 제가 따드립니다. 자, 17번도 바로 봐주세요. 17번. 자, 17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중앙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라. 중앙선관위 아닙니다. 선거구 선관입니다. 아까로 말하면 뭐 관할 선거구라고 했죠. 자, 이것도 나머지 조문 쭉 조문 단순 확인 문제고 4번 조문은 시험에 잘 안 나오던 거니까 그거는 단순 암기라도 나중에 해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18번도 답이 쉬워요. 제가 미리 왜 본 선거에서는 1년 번호를 떼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는데 왜 사전 투표에서는 1년 번호를 떼지 않느냐? 저 1년 번호 안 떼가지고 우리 정보 니들이 다 갖고선 우리의 그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거든요. 헌법에 위반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야, 이번에 이것도 제가 아주 적중해 드린 거죠. 기존에 안 나왔던 거 제가 관련 판례로 조문집에다가 다 실어 드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나왔었다. 그 대표적인 지문이고요. 답이 쉬우니까 나머지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 조문들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판례들도 쉽고요.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고요. 19번은 선거장송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는데 여기도 한 지문 빼고 4번 출제 지문 빼고는 평소에 늘 나던 거고 답도 원래 늘 나던 대로 선거장송에서 2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30일 이내에 중선의장을 피고로 당의 선관위장 피고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이것도 표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문집에다가 수업 시간에 표로 암기된 거 다 언급해 드립니다. 자, 판례에서 한 문제를 틀리실 수 있는 게 20번 요 판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 판례가 우리 책에 해설지에 있듯이 2번, 4번은 우리 책에 제가 예상으로 다 실어드렸고 1번, 3번은 헌법에서는 있는데 우리 공선법에는 안 넣었거든요. 모든 걸 다 넣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리걸마인드 가지고 그냥 푸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억지라고 그랬잖아. 우리 책에 두 지문이 빠져 있으니까 얘는 틀려도 되는데 다음번에는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도 안 되고요. 자기책임 원칙 이거는 우리 책에 있는 거고 정답 지문이 됐던 3번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 5년간 공무단위권 제한한 거 있죠? 침해 안 하는 판례 중에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판례에서는 판례 문제 한 문제 틀리셔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21번 같은 경우도 선거 범죄와 공무담인권 등의 제한과 관련된 조문과 관련된 문제로서 여기에는 제가 해설에다가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2번
옳은 지문이 이 2번 지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2번 지문도 해설지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번이 그 판례로만 한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이 22번이. 거기도 보시면 우리 책에 다 있고 디귿은 없는데 디귿하고는 상관없이 문제가 4번 기억 디귿 니을로 문제가 풀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그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귿은 제가 해설지에 써드린 그 판례, 원래 우리 책에 없던 건데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딱 세 지문이 판례에서 우리 책에 빠져가지고 그 중에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고 22번은 절대로 한 지문 빠진 것 때문에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우리 책에 적중시켜 드린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23번의 답인 이 4번 판례는 있잖아요. 작년 7급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록으로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책에서 이미 또는 추록으로 해드렸던 거고, 여러분 그 24번은 재외선거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번을 보시면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사무가 중지됐어요. 재외 투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답니다. 한다가 아니에요. 자, 25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25번도 어떻게 보면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할 수 있단지 하여야 한다지를 나눈 거예요. 뭐뭐는 하여야 한다, 뭐뭐는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고급지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고. 자,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PPT를 보지 않고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췄는데 일단 자세한 이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과 코멘트는 문제풀이 또는 그 뒤에 있을 내년 대비 뒤에 있을 심화 예상 문제 커리큘럼에서도 새로 나온 책과 함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에 남겨드린 대로 우리 조문집 새로운 책 나오면 그거를 누가 몇백 번 가능하면 뭐 1000번 누가 더 많이 암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것만 잘 숙지하시고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